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장동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밴드인데 지금 발표를 하고 나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나 참 고민이 들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 밴드가 와서 참 그렇네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각계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과 소셜벤처 동료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일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 소셜벤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름이 3,000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주는 커피 한 잔 값 월 3,000원. 그 월 3,000원이 10명이 모이면 월 3만원, 100명이 모이면 월 30만원, 1000명이 모이면 월 300만 원이 돼서 문화예술인들의 기본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어느덧 1년이 되어 소셜벤처가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2014년을 기준으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문화예술 노동 연소득이 연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을 해서 한 달에 월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그리고 불안정한 수입원 그로 인해서 강요되는 경험업에 시달리다가 결국 끝내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접고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사실 제가 이 3,000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좋아하는 밴드를 인디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그 밴드가 그 다음날 바로 해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였었거든요.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그런 얘기들 해요.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가난하다 혹은 문화예술로 돈을 벌지 못한다 라는 사회적 인식은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문화예술 노동이 그냥 시장이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그것 자체가 원래 돈을 못 벌기 때문이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들 밴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밴드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원을 음원 플랫폼에 등록을 시켜야 되고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벌려면 공연장이나 기획사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즉 아티스트가 창작하는 창작물들에 대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할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티스트의 독립성은 줄어들고 어딘가에 의존해서 수입을 창출하게 되면서 팬들의 소비는 꾸준하고 지속적이지만 그 수입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에게 돈을 주자. 팬들이 직접 아티스트에게 돈을 모아서 주고 그것이 월급이 되고 아티스트는 자신의 창작물들로 보답하게끔 하면은 이 선순환 구조 속에서 아티스트는 독립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게 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3,000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패땅은 즉 그런 문화예술 시장 구조의 불합리한 점과 유통구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였고 이제는 소셜벤처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패땅이 저희 3,000원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장구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 문화예술인들을 아티스트를 옥죄고 있는 것은 시장구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문화예술 노동 자체가 폄하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받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는 분명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복지의 문제일 것입니다. 노동이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문화예술 자체가 다양화되지 못하고 다원화되지 못하는 속에서 소비자들은 다양성, 선택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아티스트들 역시 어떤 특정한 유통구조에 의존해서만 수입을 창출하게 되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없듯이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길거리를 듣는 버스커들의 음악소리 혹은 길거리를 가면서 보는 조각상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를 하는가요? 그래서 소셜벤처는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국가의 파트너로도 작용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문화예술인 그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소셜벤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여러 지원기관에서 지원 정책과 육성 정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런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현존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지원 사업들에는 약간 현업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인 접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소셜벤처 정책은 기본적으로 탑다운 방식입니다. 소셜벤처들의 사업자 등록수 그리고 소셜벤처에서 고용하는 일자리의 개수로 이 소셜벤처 육성 사업이나 지원 사업의 평가 잣대가 매겨지곤 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업자 등록수와 일자리 창출 개수보다도 소셜벤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창업이라는 방식으로 어떤 이런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자유롭게끔 되는 풍토 자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텀업 방식이 아닌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그러한 정책 설계를 하고 그러한 풍토가 늘어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나 현장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 금지 정책입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 정책들에는 지원금의 인건비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실제 현장과는 맞지 않아요. 대부분 기업의 단계나 벤처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엎어지는 많은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들이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셜 미션을 가진 프로젝트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손익분기점을 넘기기까지, 즉 지속 가능성과 자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까지 사실 제일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건비 부담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소셜 미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용처가 인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IT 기업의 경우 그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겪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희 팀 내부에 웹을 개발할, 앱을 개발할 디자이너와 개발력이 정말 풍부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자체 인건비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돌릴 수가 없어서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을 떠나보내고 외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오히려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인건비 사용 규제에 걸려 충분한 지출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른 적도 있었던 거죠. 또한 소셜벤처 재창업에 대한 규제 역시 지원 역시 더욱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의 창업 지원은 사실 대부분 첫 창업,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진행을 하는데 전부 다 지원금이 몰려 있습니다. 소셜벤처 창업에 도전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실험을 하면서 과연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맞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작용을 하는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첫 창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 작용을 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가 고스란히 창업자들의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그런 소셜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재진입하지 못한 채 다른 영역으로 넘겨져 가버리는 경우를 정말 부지기수로 봐왔습니다. 특히나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었고요. 소셜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실패에 부딪혔을 때 한 번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재창업에 대한 지원이 자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실패의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큰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사실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창업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익 착취 구조를 통해서 자신이 돈을 번 구조가 아니라 무엇인가 사회에 문제가 있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창업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못하거나 공공의 영역의 힘만으로 부족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동반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단순히 탑다운 방식의 접근이 아닌 바텀업 방식의 접근을 이뤄내고 그를 통해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뤄내가야만 합니다. 소셜벤처 지원금의 인건비 규제 완화와 소셜벤처 재창업 지원 강화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창업을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혁신가의 길을 다 같이 걸었으면 합니다. 그 순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풍토는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그 밑거름일지 튼튼해질 것입니다.